이 한 문단이면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시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쪼개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자의 상황과 상대에 맞춰 재활용 가능한 복수 메시지 설계법을 익히시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연형, 잘난 척, 우월감, 드러나는 경쟁심. 내연형, 피해자 코스프레, 죄책감 유도, 은근한 갉아먹기. 겉으론 다정하고 평범해 보여도 이들은 늘 희생양을 찾습니다. 문제는 당하는 순간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뒤늦게 깨달으면 너무 분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하는 욕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다시 그들의 프레임에 엮이게 되는 함정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분노를 보고 아직 쟤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면서도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하는 메시지 구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은 빼고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웃으면서도 속이 저릿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문장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나르의 방어태세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그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회상과 관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회상의 목적이 단순한 완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르는 자신의 내면이 들켰다는 감각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숨기고 싶은 약점이나 결핍이 드러난 듯한 노출감을 느끼면 불안과 경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연애 상대라면,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장면을 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문장은 나르가 믿고 있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 또는 나를 빛내주는 사람이 주던 도움과 지지가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렸음을 알립니다. 이 구조는 그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며 동시에 난 내 편이었던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아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나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고고하고 정당하다고 믿는 나르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직격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성이 발각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따라서 네가 매번 내 문제인 것처럼 날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나를 밀어내고 공격했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가식과 이중성을 폭로합니다. 또한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선긋기를 통해 나르를 잠식시키는 첫 번째 심리적 공격이 됩니다. 이 문장은 사실상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나르는 평생 동안 타인을 갉아먹으며 살고 관계를 파탄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주는 사람들은 꿈이나 극단적 단절로만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찍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종의 복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언젠가 무너질 그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자위하고 싶진 않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관계의 주도권을 뒤집어야 합니다. 너에게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는 자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순간마다 나를 떠올리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며 결핍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르가 잘난 내가 위, 못난 너는 아래라고 믿었던 주도권 인식을 뒤집어 실제로는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강력한 한방입니다. 이 문장은 내 손아귀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현실을 나르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알고 이해해주며 필요할 때 양보와 정당화를 공급해주던 존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그들의 불안은 급격히 증폭됩니다. 이는 특히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내적 진폭이 큰 나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 문장은 나르를 심리적 독방에 가두는 장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인정과 공감은 생존 자원과도 같습니다. 공급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혼자라는 고립감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려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불안을 한층 고조시킵니다. 여기서는 보정 카메라로 자신을 보던 나르에게 보정 없는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들의 특성인 자기 회피 패턴을 명확히 구조화하고 미래 예측의 형태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진짜 나를 평생 직면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마무리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겉으로는 선택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조건부로 확정하는 장치입니다. 피해자나 약자의 공격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주는 현실적인 경고처럼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의 범위를 관계, 성취, 경험 등 인생 전반으로 확장시킵니다. 이는 그들에게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장기적인 불안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계든 일상이든 어떤 순간에도 완전한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결박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나르가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일종의 생존 연료처럼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연료 공급을 끊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내면 깊숙이에선 결핍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타격이 됩니다. 감정은 빼고 건조하게, 친절해 보이지만 잡고 늘어질 감정을 빼야 합니다. 웃으면서도 왠지 속이 시린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이 구성의 메시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나르의 인생 패턴에 기반한 예정된 불행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왜 내 주변엔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까 하며 우울해질 때마다 이 메시지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나르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무대응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 반응을 연료 삼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감정이 실린 단 한마디라도 던져주면 그들은 즉시 그 말을 왜곡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때문에 진짜 완벽한 대응은 그 연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추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당하기만 해왔으니 너무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고 건조하게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 던지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영원한 침묵을 위한 선긋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이후 그들이 온갖 방식으로 반응을 유도하더라도 반드시 무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보내셔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나르들에게 피해를 받고 뻔뻔한 그들을 보며 약이 오른 분들을 위한 정당한 복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연형 나르시시스트 한 사례를 통으로 회부하는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도리어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관계에서 끊어야 할 땐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려면 내 안의 감정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감정 루틴만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거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짧게라도 기록하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술을 하며 느슨하게 풀어놓은 감정과 생각을 구조화하는 연습, 이런 과정들이 감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초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빡친다라는 큰 감정 속에는 슬픔, 미움, 서운함, 원망 등 다양한 세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세분화해 나누고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이런 감정 루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하시고 직접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셨을 때 훨씬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정연구소 빈랩이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